당신은 요즘 유난히 어떤 것들이 툭 하고 생각나지 않는 순간이 늘어나고 있나요? 방금까지 하려던 일이 떠오르지 않고 이름이 금방 기억에서 빠져나가고 약속 시간조차 종종 흐려지는 경험이요.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습니까? 왜 나는 요즘 더 자주 까먹을까? 내 뇌가 예전 같지 않은 걸까? 혹시 치매의 시작은 아닐까? 이 세 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부터의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놀라운 사실 하나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65세 이상 성인의 3명 중 1명은 특정 시간대 행동 때문에 가장 먼저 기억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대부분 그 사실을 평생 모른 채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당신도 지금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대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기억력은 붕괴로 갈 수도 있고 회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하루 종일 멀쩡하다가도 어떤 때만 되면 머리가 멍해져요. 이 말은 어느 날 72세 여성 환자분께도 들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성실한 분이었고 기억력도 그 나이에 비해 꽤 안정적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루 중 일정한 시간만 지나면 말이 어눌해지고 방금 들은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로 생각하셨지만 저는 이 변화를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 환자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한 가지 단서를 찾았습니다. 바로 당신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먼저 알게 될 기억력 붕괴의 시작 시간거입니다. 그분은 그 시간대에 늘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고 그 습관이 뇌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원인을 파악한 뒤 단 2주 만에 그분은 요즘은 저녁에도 머리가 또렷해요 라고 말할 만큼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뇌는 특정한 시각이 되면 유독 약해질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당신의 뇌는 하루 동안 입력된 정보들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걸 버리고 중요한 것을 저장하는데 에너지를 엄청나게 사용합니다. 마치 하루 종일 쌓인 서류 더미를 밤새 미친 듯 정리해야 하는 사무실처럼요. 그런데 이 정리 과정이 시작되는 시간 혹은 피로가 누적되는 특정 시점에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이 들어오면 뇌는 순식간에 처리 능력을 잃고 기억은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루 중 언제 가장 멍해질까? 기억이 가장 흐릿해지는 시각은 언제였을까? 이 질문은 당신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회복해야 하는지 첫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희망적인 이야기. 기억력이 무너지는 속도보다 회복되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뇌세포는 나이가 들어도 회복 신호를 받으면 다시 가지를 뻗고 연결을 회복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당신이 지금 어떤 상태이든 올바른 시간 관리와 행동 조절만으로 기억력은 다시 선명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잠시 집중해 주세요. 앞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 속에는 정확한 시간대, 그 시간대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그리고 반대로 회복을 시작하는 황금 타이밍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억력 보호 습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기억력이 무너지는 정확한 시각, 회복을 시작하는 황금 타이밍, 그리고 대부분이 실수하는 행동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뇌는 하루 종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듯 뇌 에너지도 특정 시점에서 급격히 떨어지고 다시 회복하는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리듬이 깨지는 순간 기억력이 가장 먼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어느 시간대에 가장 집중이 흐트러지고 말이 더듬어지고 머리가 답답해지나요? 바로 그 시각이 뇌가 가장 약해지는 첫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만 실제로는 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뇌는 하루 중 특정 시각에 혈당, 산소, 수분, 호르몬, 1000가지 모든 요소가 동시에 떨어지는 작은 골짜기를 만납니다. 이 골짜기가 깊어질수록 기억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골짜기가 생길까요? 간단합니다. 뇌는 하루 동안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런데 뇌는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시간대가 따로 있습니다. 마치 배터리가 10% 남은 휴대폰이 갑자기 화면 밝기까지 떨어뜨려 버리는 것처럼요.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바로 그 시각에 가장 뇌를 혹사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과 상담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오후 1시만 되면 멍해져요. 저녁 전에 1~2시간은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이 시간대를 그냥 피곤함으로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시각은 뇌의 에너지 저점 딥아웃이 찾아오는 구간이고 이때 잘못된 행동을 하면 기억력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흔들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언제 가장 실수가 잦았지? 언제 대화 내용이 잘 안 들렸지? 언제 집중이 단번에 끊어졌지? 이 질문의 답은 뇌의 건강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뇌가 약해지는 시각은 모두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나이, 수면 패턴, 식사 시간, 약 복용 시간, 스트레스 상태에 따라 이 시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후 2시, 어떤 분은 저녁 5시, 또 어떤 분은 아침 10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위험한 하나의 시간은 없습니다. 대신 공통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시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 시각대에 뇌가 쉬려고 하는데 당신은 뇌를 강제로 쓰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기억력은 손상됩니다. 반대로 그 시간대에 뇌가 잠시 회복할 수 있는 행동을 해주면 기억력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선명해집니다. 한 환자분의 예를 들어볼게요. 72세 여성분이었는데 항상 오후 4시가 되면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숫자도 잘 안 떠오르고 약 복용 시간도 자꾸 헷갈리고 전화 온 내용도 바로 잊어버리셨죠. 그런데 원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 시간대에 매일 커피와 간단한 단 음식만 드셨던 것이었습니다. 단기 혈당이 출렁이면서 뇌 에너지가 불안정해진 것이죠. 식사 타이밍과 행동을 바꾼 후 단 일주일 만에 그 시간만 되면 흐려지는 느낌이 사라졌어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럼 나는 어떻게 내 위험 시각을 찾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당신의 뇌가 보내는 초기 신호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이 신호들은 미세하지만 분명합니다. 머리가 묵직함, 집중 저하, 말이 느려짐, 답답함, 눈이 피곤해짐, 손 움직임 둔화 등. 섹션 3에서는 이 신호들이 어떤 순서로 나타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기억력이 흔들리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잠시 멈추고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뇌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뚝 하고 끊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아주 미세하고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마치 물컵이 넘치기 직전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이 생기듯 기억력 저하는 뇌가 보내는 미세한 신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방금 들은 말을 다시 물어보게 되고 분명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을 다른 방에 두고 온 걸 깜빡하고 약속을 적어두지 않으면 잊어버릴 것만 같은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순간들 말입니다. 이런 변화는 절대 나이 들어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에는 분명한 뇌의 반응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오래전부터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그 신호들이 미세하기 때문에 당신이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의 변화보다 하루 중 언제 그런 현상이 가장 심해지는지를 오히려 더 정확히 기억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4세의 남성 환자분이었는데 저를 찾아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는 멀쩡한데 오후만 되면 머리가 비어있는 느낌이에요. 그분은 매우 꼼꼼하고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후 1시를 넘기면 말수가 적어지고 대화 중에도 단어가 잘 안 떠오르고 깊은 생각을 하려 하면 답답함이 올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주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늘 비슷한 시간에 점심을 빨리 먹고 그 이후로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수분 부족, 식사 후 혈당 변동, 뇌 피로가 한꺼번에 겹치며 에너지 저점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 시각이 되면 뇌는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여력이 없어져 기억이 틈틈이 새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억력이 가장 먼저 흔들리는 순간은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이 아니라 불필요한 정보를 버리는 기능이 무너질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하는 이유를 새로운 정보를 못 넣어서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뇌가 필요 없는 정보를 버리지 못하면 공간이 어지럽혀지고 중요한 정보가 정리되지 않아 기억이 불안정해지는 것이죠. 여기서 반전 하나. 우리가 흔히 멍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사실 뇌는 과부하를 막기 위한 잠깐의 방어 모드입니다. 뇌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잠시 정보 처리를 중단하는 것이고, 그 시간이 바로 기억이 가장 먼저 흔들리는 틈이 됩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지거나 생각의 줄기가 끊겨버리거나 방금 하려던 행동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느낌. 이 순간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가 숨을 고르며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은 조금만 쉬게 해줘. 너무 무겁다. 여기서 잠깐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당신은 언제 가장 멍해지나요? 하루 중 어느 시간에 기억이 가장 흐릿해지나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당신에게 찾아와 있는 위험 시간대입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뇌가 피로해지기 시작하면 언어 기능과 당위 기억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그래서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고 방금 들은 말이 유지되지 않으며 이름, 전화번호가 휘발되는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신호를 치매 초기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뇌피로 누적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이 흔들리는 신호를 이미 6개월 이상 경험하고 있지만 이를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해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나 이 시점을 놓치면 기억력 회복은 훨씬 느려집니다. 반대로 이 신호를 조기 발견하면 단 1, 2주 안에 회복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기억력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순간에는 반드시 전환점이 존재합니다. 마치 빙판길에서 미끄러지기 직전 발끝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그 순간처럼 뇌도 한계점에 다다를 때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일상적인 피로라고 생각해 지나쳐버리죠. 하지만 당신이 이 전환점을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다면 기억력 붕괴를 절반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뇌의 피로 전환점은 하루 중 큰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이때 뇌는 에너지를 저장할지, 처리했을지, 혹은 잠시 멈추고 회복할지 결정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전환점에 무심코 뇌를 더 지치게 만드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행동들이 바로 기억력을 가장 먼저 흔드는 주범이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기억력이 갑자기 떨어졌다고 말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며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전환점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는 집중력의 느린 붕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멍해졌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뇌가 정보를 정리하던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당신도 이런 적 있지 않나요? 대화를 듣고 있는데 이해가 절반 정도만 들어오는 느낌. 평소 잘하던 계산이 오늘만큼은 유난히 느려지는 느낌. 혹은 문장을 읽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거의 없는 느낌. 이 순간 뇌는 이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만 쉬게 해줘.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어. 두 번째 신호는 감정의 미묘한 변화입니다. 처음엔 작은 짜증, 가벼운 무기력, 이유 없는 답답함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이걸 성격 변화나 기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뇌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감정 반응을 줄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뇌는 감정 처리에도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피로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감정 기능의 속도를 낮춥니다. 세 번째 신호는 말과 행동의 미세한 느려짐입니다.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는 순간,
손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 행동이 잠시 멈칫하는 순간, 이 변화는 당신 탓이 아닙니다. 뇌가 과부하를 막기 위해 신호를 차단한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기억 저장 기능도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세 여성분이셨는데 머릿속이 갑자기 텅 비는 순간이 자주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말한 전환점 신호는 이랬습니다. 글씨가 잘 안 읽히고 말도 하기 싫고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이 신호가 언제 가장 잘 나타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매일 비슷한 시간, 비슷한 상황에서 이 현상을 겪고 있었죠.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과도한 멀티태스킹과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이 뇌의 전환점을 빠르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환점이 오면 이미 늦은 것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뇌 피로 전환점은 오히려 회복의 황금 타이밍입니다. 이 신호를 정확히 알아차리고 잠시 움직임을 바꾸거나 수분을 보충하거나 뇌를 쉬게 해주는 행동을 한다면 기억력 저하는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반대로 이 신호를 무시하고 뇌를 계속 쓰면 다음 단계에서 기억력은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의 전환점은 언제인가요? 그 순간 어떤 느낌이 찾아오나요?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 관리의 절반이 끝납니다. 이제 우리는 전환점의 정체를 알았으니 다음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억력이 회복되는 과정은 결코 운이나 기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뇌는 언제나 질서를 좋아하는 장기입니다. 질서가 잡히면 정보는 쉽게 저장되고 흐트러지면 정보는 빠르게 사라집니다. 이제 당신에게 기억력 회복의 핵심 원리를 아주 간단한 비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큰 창고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이 창고에서는 매일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고 오래된 물건은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창고 직원이 너무 바쁘거나 피곤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물건은 쌓이고 정리되지 않은 물건은 여기저기 흩어지고 결국 필요한 물건조차 찾기 어려워집니다. 당신의 뇌도 똑같습니다. 뇌가 피로해지면 정리 시스템이 먼저 무너지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꺼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정리 창고가 엉킨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력 회복의 핵심 원리가 나옵니다. 기억은 저장이 아니라 정리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우리는 흔히 자꾸 까먹으니까 더 외워야지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럴수록 뇌는 더 힘들어지고 창고는 더 엉망이 됩니다. 기억력 회복은 새로운 정보를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뇌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정리 능력부터 되살리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가 회복될까요? 첫 번째 원리는 뇌혈류의 안정화입니다. 뇌는 모든 장기 중 가장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합니다. 혈류가 10%만 떨어져도 기억 기능은 3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뇌혈류가 불안정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가 바로 당신이 자주 느끼는 머리가 무겁다, 단어가 안 나온다, 집중이 안 된다는 감각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포도당 사용의 균형입니다. 뇌는 포도당을 유일한 연료로 사용하는 기관인데 일정 시각에
포도당 소모가 급격히 증가하면 뇌는 에너지가 부족해져 정리 시스템을 멈춰버립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오후나 저녁 시간대에 기억력이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포도당 사용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불필요한 정보의 배출, 기억 청소됨입니다. 우리의 뇌에는 하루 동안 쌓인 필요 없는 정보와 노폐물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기억이 또렷해집니다. 놀랍게도 이 기능은 짧은 휴식, 규칙적 수분 보충,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빠르게 회복됩니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을 위해 두뇌 게임, 암기 훈련을 먼저 떠올리지만 뇌는 오히려 그런 자극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정리가 안 된 방에서 더 많은 짐을 들이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더 빠르게 무너지는 기억력뿐입니다. 한 환자 사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75세 남성분이셨는데 기억력이 떨어지자 매일 신문을 암기하고 숫자 맞추기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머리가 더 복잡해지고 일상 기억력은 더 나빠졌죠. 저는 그분에게 새로운 정보는 잠시 넣지 말고 뇌가 정리할 시간을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분 보충, 5분 산책, 짧은 눈 감기, 그리고 특정 시간대 행동 조절. 단 2주 후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머리가 맑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정보를 넣지 않았을 뿐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세요. 기억력 회복은 뇌의 여유 공간을 다시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이 공간이 생길 때 비로소 새로운 정보는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뇌 창고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물건이 쌓여 찾기 힘든 창고인가요? 아니면 필요한 것이 바로바로 보이는 정돈된 창고인가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기억력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억력이 무너지는 원리뿐 아니라 회복되는 원리까지 이해했습니다. 기억력이 무너지는 시간대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뇌의 리듬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이 해법은 겉으로는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많은 분들이 평생 놓치며 살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습관 하나만 고쳐도 기억력의 안정감이 놀랄 만큼 바뀝니다. 그 해법은 바로 뇌의 에너지 전환 시각에 멈추는 것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멈추는 순간 뇌는 정리를 다시 시작하고 혈류를 안정시키고 노폐물 배출 기능을 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시각에 멈추지 못하고 계속 뇌를 사용한다면 그 짧은 몇 분이 하루 기억력 전체를 무너뜨리는 촉발점이 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뇌가 가장 피로해지는 시각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패턴은 일정하다 하는 점입니다. 보통 아래 4가지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사 후 일출력 4시간, 오후 중반 4시, 저녁 전후 7시, 아침 활동량이 많았던 날에 오전 후반, 특히 55세 이후부터는 이 시각대의 변화가 더욱 뚜렷해지며 에너지 저하 폭도 커집니다. 이때 멈추지 않고 계속 뇌를 압박하면 기억력은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여기서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제안하는 멈춤의 방식은 다음 4가지입니다. 1대 90초 정지 마이크로 브레이크. 놀랍게도 뇌는 90초만 쉬어도
정리 신호가 다시 켜집니다. 눈을 감고 깊게 2번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 뇌는 에너지 낭비를 멈춥니다. 카. 이후 20초 가벼운 스트레칭 어깨, 목,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만으로도 뇌연료는 단번에 7-5% 증가합니다. 이 상승이 오직 멈춤 이후에만 일어난다는 점이 중요하죠. 3. 삼담삼오금 수분 보충. 뇌는 수분이 2%만 부족해도 기억 기능이 10-50%까지 즉시 저하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은 피곤해지는 시각이 되면 물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4. 자리에서 일어나기, 포지션 리셋. 등바디에 기대어 앉아있던 자세를 바꾸고 두세 걸음만 움직여도 뇌는 정리 모드를 켭니다. 이 4가지는 매우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뇌 기능 회복의 첫 신호를 즉각적으로 촉발하는 행동들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질 때 더 열심히 생각하려 하고 더 집중하려 하며 더 억지로 기억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행동들은 오히려 뇌의 에너지 소모를 더 가속시키고 정리 시스템을 차단합니다. 뇌는 전환점에 도달하면 생각하는 일을 멈춰야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0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매일 오후가 되면 숫자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머리가 둔해지니까 더 열심히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대마다 신문 퀴즈를 풀거나 암기 연습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시간 이후의 기억력은 더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는 퀴즈를 멈추고 3분만 쉬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단 며칠 만에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3분만 쉬었는데 하루 전체가 덜 피곤해졌어요. 말을 빼먹는 일도 줄었고요. 여기서 핵심은 뇌를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환점에 뇌를 계속 쓰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에게 작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루 중 언제 멈추고 있나요? 아니면 멈춰야 하는 시각에 오히려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요? 이 질문은 단순히 습관을 점검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억력을 지키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이제 뇌 피로 전환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기억력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루 5분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5분만으로 변화가 생길까? 라고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생각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도 반응하고 특히 전환점에서의 앞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기억력 구조를 재정비하는 골든타임이 됩니다. 당신의 뇌는 평소에는 매우 복잡한 네트워크처럼 작동하지만 피로 전환점에 가까워질수록 연결 회로가 느려지고 신호가 뭉개집니다. 이때 정확한 자극과 짧은 휴식이 들어가면 뇌는 다시 깨끗하게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에 모아놓은 루틴이 필요합니다. 이 루틴은 다음 4단계로 구성됩니다. 매우 쉽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으며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1. 60초 눈 감고 호흡하기. 뇌의 정리 스위치 켜기. 눈을 감고 코로 4초 들이마시고 6초 천천히 내쉬세요. 단 60초만으로도 뇌는 지금은 정리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왜 이렇게 짧은 시간이 효과적일까요? 호흡을 통해 미주신경이 자극되면 뇌는 즉시 과부하를 멈추고 산소 공급을
우선순위로 재설정합니다. 이때 뇌혈류가 안정되고 기억 회로가 다시 원래 속도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명상은 어렵다고 말하지만 이 60초 호흡은 명상이 아니라 뇌 회복 반응을 즉시 일으키는 생리적 스위치입니다. 90초 상하 반동, 스트레칭, 혈류 가속 장치 양손을 위로 크게 쭉 뻗으며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리세요. 그 다음 어깨를 뒤로 돌리고 목을 좌우로 가볍게 늘여주세요. 이 동작을 90초만 반복하면 뇌혈류가 평균 12% 증가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장시간 앉아 있을 때 목 이후 어깨 근육이 굳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때 1분 30초의 스트레칭은 막혀있던 흐름을 풀어주는 순간 펌프 역할을 합니다. 3, 4, 40, 50초 수분 보충. 기억 회로의 연료 공급 물 한 컵이 아니라 천천히 3, 4모금만 마시면 됩니다. 갑자기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 작고 천천히 들어가는 수분이 뇌에는 더 안정적입니다. 이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뇌는 수분이 2%만 부족해도 기억력 20%가 즉시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물과 기억력은 직결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은 피로해지는 시각이 되면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이것이 기억력 저하를 더 빠르게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4. 90초 자리 이동. 뇌 리셋의 마지막 버튼. 이건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가볍게 11호 걸음 걷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앉아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질 때 많은 분들이 앉아서 더 집중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뇌가 가장 힘들어하는 행동입니다. 뇌는 앉아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 소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특히 피로 전환점에서는 생각하는 양보다 자세 유지에 드는 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리 이동은 뇌의 부담을 잠시 끊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 5분이 기억력을 살리는 이유. 당신이 방금 본 4단계는 단순한 루틴이 아닙니다. 이 5분 안에 뇌는 다음 3가지 변화를 동시에 경험합니다. 뇌혈류 증가, 산소와 포도당, 공급 안정 정보, 정리 시스템 재작동, 기억 회로, 회복, 감각 근육의 긴장 풀림, 뇌의 잡음 감소, 즉 뇌가 가장 약해지는 시각에 이 루틴을 넣는다는 것은 하루 중 기억력 붕괴 시간을 기억력 회복 시간으로 바꾸는 결정적 행동이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루틴을 7일만 실천하고도 아주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말이 끊기는 순간이 줄었어요. 저녁이 되어도 머리가 더 맑아요. 하루가 덜 피곤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뇌는 회복하려는 장기이며 당신이 도와주기만 하면 언제든 되살아난다는 사실을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5분 루틴을 언제 적용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뇌 건강 상식 중에는 사실과 거리가 먼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는데 이 오해가 오히려 기억력 저하를 빠르게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이 내용을 듣는 순간 왜 지금까지 기억력이 흔들렸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먼저 가장 널리 퍼진 오해는 이것입니다. 뇌를 많이 쓰면 기억력이 좋아진다.
많은 분들이 머리가 멍해지면 신문을 더 읽고 숫자 퀴즈를 더 풀고 두뇌 게임으로 자극을 더 줍니다. 하지만 뇌는 근육처럼 사용량이 많다고 강해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뇌는 균형이 핵심입니다. 과도한 자극은 뇌의 피로, 전환점을 앞당기고 결국 기억력은 더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70대 한 남성 환자분은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자 매일 1시간씩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은 늘 복잡했고 하루가 지나면 더욱 지쳐 있었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기억력이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뇌는 열심히가 아니라 올바른 타이밍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저는 두뇌 훈련을 줄이고 하루 아집은 루틴을 특정 시간대에 넣도록 권했고 그분은 2주 뒤 이렇게 말했죠. 머릿속이 정리되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기억력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떨어진다. 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저하, 특정 시간대 집중 붕괴, 단어가 자주 사라지는 현상은 절대로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뇌의 에너지 불균형, 즉 뇌가 제때 정리하고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기억력이 떨어질 때 더 오래 앉아 있으려고 하는 것. 어르신들 대부분이 기억이 잘 안 잡히면 더 집중해야지. 이 생각이 날 때까지 계속 앉아 있어야지 하고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뇌는 앉아 있을 때 에너지 소모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기관입니다. 특히 전환점에 앉아 있으면 뇌는 더 빠르게 피로해지고 기억은 흐려집니다. 단 1로 2분만 몸을 움직여도 기억력이 회복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많은 사람들이 평생 틀리게 믿는 내용입니다. 물은 갈증 날 때 마시면 된다. 그러나 뇌는 갈증을 느끼기 전에 이미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갈증은 늦은 신호입니다. 수분 부족 2%만으로도 뇌 기능은 20%가 즉시 떨어지고 특히 기억 저장 과정은 가장 민감하게 무너지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오늘 반드시 짚고 넘어갈 가장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는 다 똑같이 위험하다. 많은 분들이 나는 점심 먹고 졸리니까 그때가 위험하겠지 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기억력이 무너지는 시간대는 개인의 수면 리듬, 식사 패턴, 활동량, 스트레스 정도, 약 복용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위험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원리는 존재합니다. 바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그 시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 전환 시각에 무심코 커피를 마시거나 단 음식을 먹거나 과한 집중을 하거나 앉아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그 짧은 몇 분이 곧 하루 전체 기억력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하루 중 어느 순간 가장 멍해지나요? 그 답이 바로 당신만의 개별 위험 시각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5분 루틴이 효과가 극대화되는 정확한 시각, 그리고 전환점을 더 정확하게 찾는 실전 신호를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고 기억력 회복에 즉각적인 도움을 주는 가장 쉬운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으며
몸에 부담을 주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행하기 쉽기 때문에 지속하기도 쉽다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뇌 건강을 위해 거창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오해하는데 실제로는 짧고 가벼운 행동이 기억력 회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1. 의자에서 15초 일어나기. 뇌에 산소를 다시 넣는 첫 행동 기억력이 흐릿해지는 시각 혹은 멍해지는 순간이 올 때마다 15초만 일어나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기립 운동이 아니라 뇌의 산소 혈류를 다시 확보해주는 매우 즉각적인 회복 장치입니다. 왜 효과적일까요?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하체 혈류가 정체되고 목과 어깨 근육이 굳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뇌 혈류가 19.5% 증가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기억 회복을 위한 첫 신호가 됩니다. 2. 손끝발끝 20초 털기. 신경 자극으로 뇌 깨우기 손끝과 발끝을 빠르게 20초만 털어보세요. 이 단순해 보이는 동작은 말초 신경 자극을 통해 뇌의 각성 회로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이 동작을 하면 뇌는 지금 움직임이 생겼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주의력 회로를 활성화하며 기억 회로로 가는 혈류를 빠르게 조정합니다. 특히 오후 피로가 몰려오는 시점에서 이 동작은 멍해지는 느낌을 빠르게 되돌리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샘 1분 창문 바라보기, 감각 자극으로 뇌 정리집 밖 풍경이나 멀리 있는 물체를 1분만 바라보는 것도 훌륭한 회복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가까운 곳만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 뇌는 세밀한 정보 처리에 과부하가 걸리고 그 결과 기억력이 먼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면 눈 근육이 이완되고 시각 피질의 긴장이 풀리며 뇌의 감각 입력이 단순해져 정리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쉬워집니다. 이 행동은 생각을 비우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주며 특히 기억력이 산만해질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4. 30초 경동맥 마사지. 뇌혈류 회복에 빠른 우회로. 목의 양옆. 경동맥 부근을 가볍게 원을 그리며 30초 정도 마사지 해보세요. 힘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누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동작은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시지만 뇌로 가는 주요 혈류 통로를 부드럽게 자극해 뇌의 산소 공급을 단기간에 안정화시켜 줍니다. 특히 기억력이 갑자기 흐려지거나 단어가 안 떠오르는 순간에 하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모금 천천히 마시기, 뇌를 적시는 작은 루틴 수분 보충은 이미 여러 번 강조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물 한 컵을 벌컥 마시는 것보다 천천히 3모금 정도 마시는 것이 뇌에는 훨씬 안정적입니다. 천천히 들어오는 물은 뇌 혈류를 급격히 변동시키지 않고 신경계에 안정감을 주며 기억 회로가 다시 정리되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이 습관은 뇌 피로 전환점에서 가장 빠르고 부드러운 회복 효과를 줍니다. 6. 15초 배 주변 호흡. 부교감 신경을 깨워 뇌를 진정시키는 키배를 살짝 내밀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배가 천천히 납작해지도록 내쉬는 복식 호흡을 45초만 해보세요. 이 호흡은 긴장으로 뭉쳐있던 가슴 어깨의 부담을 줄여주고 뇌가 지금 안정 상태다 라고 인식하게 만들어
기억 기능을 다시 정확한 속도로 재가동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는 날일수록 이 복식 호흡의 효과는 더 커집니다. 왜 이런 작은 습관들이 강력할까?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기억력은 큰 변화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기억력은 자주 반복되는 작은 안정으로 좋아집니다. 뇌는 반복되는 작은 자극을 통해 균형을 되찾고 그 균형이 쌓일 때 정리 능력이 복구되며 결국 기억력은 선명하게 돌아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오후의 멍함 단어가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 집중이 갑자기 끊기는 순간, 이 모든 것은 작은 회복을 주지 않은 탓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습관들은 대부분의 성인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억력, 뇌혈류 혈압, 혈당과 관계된 건강 상태는 개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고 일부는 반드시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두려워하기 위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이 더 안전하게, 더 효과적으로 기억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자신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천천히 체크해 보세요. 1. 어지럼증, 기립성, 저혈압이 잦은 분. 만약 자리에서 일어날 때 갑자기 어지럽거나 눈앞이 잠깐 새하얘지는 분이라면 의자에서 15초 일어나기, 5분 걷기 같은 루틴을 너무 빠르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가 혈류 변동을 일으켜 뇌로 가는 혈액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천천히 일어나기, 손 짚기, 벽 잡고 움직이기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세요. 이런 어지럼증은 혈관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므로 단순 피곤함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분, 협심증, 부정맥, 심부전 병력이 있는 분들은 너무 빠른 호흡 조절 갑작스러운 심박수 변화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호흡을 너무 길게 참거나 갑자기 깊은 호흡을 반복하거나 빠르게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동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분들은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끊김 없이 따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경동맥 질환. 고위험군, 경동맥 협착이나 죽상경화, 혈관 안쪽이 좁아지는 현상. 의심이 있는 분은 섹션 Im에서 소개한 경동맥 마사지를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경동맥을 잘못 자극하면 일시적인 혈류 감소, 현기증 혹은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별도의 마사지 없이 천천히 고개 좌우 회전, 어깨 스트레칭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 혈당 변동이 큰 분들은 기억력 무너짐의 전환점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심지어 식후 1시간쯤 갑자기 멍해지는 패턴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다음을 기억하세요. 식후 단 음료, 과일, 섭취 피하기, 카페인 과다, 섭취 금지 식사, 직후 집중 작업 피하기, 피로 전환점에 빠른 당 흡수, 음식 섭취 금지 또한 5분 루틴을 할 때는 저혈당 여부를 고려해 너무 급격한 움직임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 중인 분, 수면제는 뇌의 기억 정리 기능을 일정 부분 억제합니다. 특히 벤조디아제핑의 약물을 오래 복용하는 경우 기억력 저하, 주의력 저하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왜 나는 같은 루틴을 해도 회복 속도가 느리지?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단지 뇌가 회복 반응을 만드는데 더 오래 걸리는 것뿐입니다. 수면제 복용은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항구울제, 항불안제 복용 중인 분, 이 약들은 감정, 집중 리듬에 관여하는 뇌 회로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루틴을 너무 깊게 반복하지 않기, 처음에는 1, 2만 실행하기, 몸 반응을 체크하며 천천히 늘리기가 좋습니다. 7. 만성 스트레스 우울감이 있는 분, 이 그룹에 속한 분들은 전환점이 갑작스러운 멍함으로 오기보다 지속적인 흐릿함, 가벼운 무기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뇌 피로가 갑작스럽게 오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적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5분 루틴의 효과도 천천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천천히 나타나는 만큼 오래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특히 눈 감고 호흡하기가 가장 중요한 회복 도구입니다. 안전에 대한 마지막 조언. 당신이 어떤 상황에 속하든 기억력 회복의 핵심은 무리하지 않는 것, 과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몸 신호를 가장 먼저 듣는 것입니다. 뇌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힘들면 뇌는 반드시 그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기억력을 지키는 첫 번째 안전 장치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기억력 붕괴가 시작되는 시간대, 그 전환점의 신호, 그리고 뇌가 회복되는 핵심 원리를 모두 이해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럼 나는 오늘부터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지금부터는 당신이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되는 7일 회복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이, 체력, 생활, 패턴과 상관없이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부터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Day 1. 내 위험 시각 찾기. 첫날은 행동보다 관찰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 동안 언제 가장 멍해지고 단어가 안 나오고 집중이 흐려지는지 기록해 보세요. 딱 3회만 기록하면 충분합니다. 오후 2시쯤 졸림 멍함 발생. 식후 1시간 후 집중 저하. 저녁 6시 전후 머리 무거움. 이렇게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전환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날은 아직 루틴을 강제로 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자신에게 반복되는 시간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시작입니다. Day 2. 첫 번째 루틴 삽입. 전날 기록한 위험 시각 중 가장 자주 반복되는 시간을 하나 골라 그 시간대에 5분 루틴을 넣어보세요. 단 한 번만 해도 됩니다. 60초 호흡, 90초 스트레칭, 샘모금 물 11호 1호 걸음 가벼운 이동. 많은 분들이 데이 2만으로도 머리가 훨씬 덜 무거워졌다고 말합니다. 이제 뇌는 이 시간에는 쉬어도 되는구나 라는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데이 3. 전환점, 미세 신호 감지하기. 데이 3의 목표는 신호 포착입니다. 전환점 직전에 나타나는 다음 신호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단어가 순간 멈칫함 집중이 흐르듯 빠져나감 말수가 줄거나 대화가 귀찮아짐,
눈이 피로해지거나 초점이 흐려짐, 약간의 짜증, 무기력의 상승. 이 신호 하나만 알아도 기억력이 흔들리는 시각을 훨씬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Day 4. 5분 루틴 하루 2회 실행. 이제 루틴을 하루 2번 넣어봅니다. 예. 오후 2시 저녁 5시 단 2번이지만 뇌의 리듬이 안정되면서 기억력이 전날과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날부터 말이 덜 끊긴다. 집중력 회복 속도가 빨라졌다. 같은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Day 5. 뇌 정리 환경 만들기. Day 5의 목표는 환경 조절입니다. 전환점이 나타나는 시간대에 다음 중 하나만 바꿔보세요. 조명을 밝게 켜기, 1분 창밖 바라보기, 카페인 섭취 줄이기, 단 음식 피하기 앉아있는 시간, 30분 단축하기,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의 정리 시스템이 쉽게 작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Day 6. 기억력 회복 가속 단계. Day 6은 가속 단계입니다. 이 날은 가장 부담 없는 2개 행동만 선택하세요. 손끝 발끝, 털기 경동맥 주변, 가벼운 마사지 복식 호흡, 45초, 20초 자세 교정. 이 날은 또한 소셜 CTA 시점입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떠오른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기억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Day 7. 루틴 정착 앤 기억의 회복감. 느끼기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7일 동안 가장 효과가 좋았던 행동을 단 하나만 선택해 그 시간대에 꾸준히 넣어보세요. 이 선택이 앞으로의 기억력 관리 습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날 많은 분들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느낍니다. 머리가 정리된 느낌. 오후에 멍함 감소 단어가 빨리 떠오름. 대화가 부드러워짐. 하루 피로도가 낮아짐.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은 갑작스러운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작고 반복되는 회복이 쌓인 결과입니다. 7일 이후 당신의 기억력은 어떻게 달라질까? 7일은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변화는 7일 안에 이미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히 말하는 흐름 집중의 유지 기억의 안정감, 이 3가지에서 확실한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 긴 여정을 거의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모든 정보를 당신의 일상 속 리듬으로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내 나이에 가능할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하지만 뇌에 관한 한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회복력이 뛰어난 장기이며 당신이 올바른 신호만 보내준다면 언제든 새로운 길을 만들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새로운 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겪어온 기억의 흐릿함은 어쩌면 당신 잘못이 아니라 단지 뇌가 너무 오래 쉬지 못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제 그 구조를 이해했고 뇌를 돕는 방법을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지난 7일 동안의 변화나 감각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후가 되면 느껴지던 멍함이 줄었나요? 단어가 조금 더 빨리 떠오르나요? 대화가 한층 부드러워졌나요? 마음이 한결 안정되고 여유가 생겼나요? 아주 작은 변화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변화는 뇌가 다시 회복을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조금 나아진 느낌이 바로 뇌가 보내는 가장 따뜻한 신호입니다.
기억력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변화가 아닙니다. 작은 변화를 꾸준히 유지하는 힘. 그것이 뇌를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이미 5분 루틴을 경험했고, 전환점 신호를 알고 있고, 위험 시간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당신의 삶을 앞으로 몇 년, 몇십 년 동안 더 선명하고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용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뇌는 감정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장기입니다. 따뜻한 관계, 고요한 시간, 적당한 웃음과 안정된 호흡은 약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져도 좋습니다. 너무 많은 걸 기억해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뇌가 원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균형과 회복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기억력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뇌는 다시 맑아질 준비가 되어 있고, 당신의 하루는 조금만 바꿔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7일 회복 계획을 끝냈다면, 이제 다음 7일은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하나의 행동을 선택해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 행동 하나가 뇌에게 안정의 신호를 보내고 기억력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챌린지를 남기며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당신이 앞으로의 7일 동안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갈지, 어떤 감각들이 다시 돌아올지 정말 기대하고 싶습니다. 댓글에 1일차, 7일차 챌린지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시작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당신 자신에게도 강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이 시간, 당신의 뇌가 조금은 더 편안해지고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기억력의 봄은 분명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 바로 여기입니다.